오늘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과 이 피해의식이라는 이 두 감정을 부셔서 날려버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띵크 드래곤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나날을 보내시나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기분이 다들 좀 좋아지시고 이러시나요? 저는 요즘에 극우울감에 빠져서 그나마 몇 개 찍지도 않은 카메라를 켜지도 못하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저한테 해답을 준 책이 두 권 있어서 오늘 그 책 소개시켜드리고 그 답을 제가 찾아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 니나 리그스라는 작가가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첫 번째 그 우울감이었던 그 이유는 바로 누구나 그렇겠지만 슬픔이었는데 슬픔은 나를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계속 만드는 그런 슬픔이었는데 그 슬픔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니나 리그스가 답을 줬고요. 두 번째로는 허지웅님의 책,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허지웅님의 책입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주변의 평가로 인해서 인한 피해의식, 주변에서 어떠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가족도 그렇고 그런 피해의식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현명한 키를 준 것 같아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피해의식이라는 그 어려운 거에서 나올 수 있는 해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해답을 갖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고고고! 니나 리그스의 책은 엄마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려서 스스로 이제 암 유방암에 걸려서 1기부터 4기까지 1년 6개월간의 시간을 블로그를 쓰고 그 블로그를 쓴 글을 이제 책으로 연재했던 책인데 그녀의 1년 7개월의 그 암 투병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허지웅 씨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암 투병 하셔서 이제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책을 같이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두 작가의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그 다른 이유는 사실 성장 배경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쇼파를 고르고 싶었는데 그 쇼파를 고르는 데 있어서 추후에 자신이 죽었을 때 남편이 재혼이라면 그 와이프가 그 쇼파를 버릴 것인지 아이들이 그 쇼파에 누워서 엄마 생각을 할 것인지 슬픔에 잠길 것인지 그러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완벽한 쇼파를 사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왜 이렇게 긴 여운이 담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이라는 게 사실 상상도 하기 싫고 상상도 하기 어렵고 또 아이들을 남겨둔 삶을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녀와 내가 만약에 그녀라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일상의 소소함이라는 행복 그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어떤 사람은 빨리 겪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해서 이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어떤 분의 말씀처럼 죽음을 한번 생각하면 내 일상이 조금은 더 찬란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나 리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슬픔은 우리를 어둡고 미치게 만든다. 집착을 만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슬픔이란 우울감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은 슬픔과 또 나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고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거
그래서 이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 노력을 하기까지도 굉장히 스스로 나오기가 힘든 거. 그 인생관의 가치를 준 몽테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몽테뉴의 철학자는 어떤 종교적인 거에서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일상에 대해서 삶을 고찰하면서 일상에 대한 행복을 영위해가는 것. 니나 그리스가 말했던 가장 그 첫 번째는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픽업을 가는 거, 픽업 가서 차에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피아노 레슨을 가서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빛났던 등불의 빛이라든지 이러한 정말 삶의 가장 디테일한 부분, 삶에서 가장 소소한 부분, 우리는 일상이라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이 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에서 그냥 뭐 귀찮아하는 것, 짜증이 나는 것, 일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것. 그래서 일상의 소소함 누구나 다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조금은 더 크게 그리고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파리 티켓을 급하게 끊어서 에펠탑을 보고 브이로그도 찍게 돼요. 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튜버니까 원래 하던 일이 그거니까 저는 저의 일상을 이어나갔을 뿐이거든요. 아트벽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강한 사람이구나 나를 깨닫게 됩니다. 몽테뉴라는 그 철학자 스스로도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쓰고 자신의 운동 기록이라든지 뭐 성생활, 먹는 것 이런 거 나중에 아팠을 때는 그 아팠던 것까지 굉장히 많이 스스로에 대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행복의 주체는 바로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많은 SNS에서 자신의 그런 기록들 굉장히 많이 남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많은 흔적들을 남기는 거구나. 그게 굉장히 진화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집에 이제 손님들을 초대하게 되면 뼈와 그 죽음에 관련된 그림을 보여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행복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 순간을 즐기고 지금의 행복을 영위하라는 것. 그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슬픔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그 슬픔에서 정말 어두워서 너무너무 미칠 정도로 힘들지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일상의 행복. 일상의 행복을 찾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는 그녀의 메시지가 저의 일상과 많이 이제 교차를 시키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허준 씨의 이 책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거 앞에서 나머지는 모든 게 너무너무 소소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로 결심을 먹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게 다시 그 소소한 것들이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을 풀어내는 방식은 굉장히 달랐지만 사실 일맥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살기로 결심한 뒤에는 그 선물의 의미가 너무너무 커다라는 걸 알고 다시 감사하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는데 그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사소해진다. 거창한 결론이 삶을 망친다면 이런 사소한 결심들은 삶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결심이 쌓이면 어떤 성과가 만들어지고 그 성과가 바로 인생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 혹은 대학의 목표는 수학을 잘하는 거니까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돼 라는 커다란 결론을 놓고
이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과 엄마와 이야기하고 밥 먹고 보내야 되는 정말 짤막짤막한 사소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계속 패스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패스되고 이제 이러한 삶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 사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인생에서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결심을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허지웅 작가의 이번 이 글을 통해서 많이 공유가 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영화 에드 아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그 브래드 피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 브래드 피트가 태양계까지 간대요. 근데 태양계까지 가서야 깨달았던 게 고독한 인생, 그리고 가족과 삶을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뭐 혹자들은 뭐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그거를 뭐 거기까지 가서 깨달았냐, 혹은 다 머리로 다 아는 내용들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허지웅 작가 자신은 이제 그런 삶에 대한 배우자 혹은 동반자, 이런 게 이제 성장 배경과 비슷하게 또 되게 이제 네거티브한 이런 이야기를 또 언론에서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암이라는 투명을 하고 나서 스스로 이제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진짜 깨닫는 데는 되게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결혼 작곡 있잖아요. 그 드라마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보면 그 우람이 아버지가 진짜 자신이 행복한 그 가족이 있다라는 거를 놓치고 자신의 사랑을 쫓아서 가족들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애인과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관계로 끝나고 다시 가족들의 품에 들어오지만, 그때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지만 아무튼 이제 그때 돼서는 가족이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드라마 이야기지만 아무튼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합리적이지 절대로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큰 비용을 들어야지만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주위에 있는 소소한 것들이지 않을까. 소소한 것들이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두 책을 읽고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공감되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평가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까지 이렇게 파괴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연인끼리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친구들 간에도 있었다고 하고, 또 선생님과 제자들 간에도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닉슨과 케네디를 비교하면서 나오는데, 케네디는 무언가를 이제 갖고 태어난 그 삶이 있는 거고, 닉슨은 그런 선량함과 그런 헌신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케네디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때 항상 닉슨의 선량함을 떠오른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악마는 당신을 망치기 위해서 피해의식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해의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비판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들만이 그런 것에서 분리시켜서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런 평가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스스로가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비판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들만이 그런 것에서 분리시켜서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스스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너 편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도 항상 의심을 갖고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아이한테 굉장히 만들어주면서 아이가 분명히 수학을 잘하는 아이인데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굉장히 높은 평가 기준, 그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되게 스스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의식, 그리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거기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많이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서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 삶을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뿐이고 나 자신은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혹시나 저와 같이 이런 우울감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다 함께 힘내 보아요. 오늘도 아이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는 동안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오늘도 힘내